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자유당 말이죠. 일일 일가, 하루라도 자유당을 까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일일 일가. 그거 하루 안 했다고 말이에요. 네, 조회수 폭망. 그나마 유튜브는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2년 내내 까야 되는데 하루 쉬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민소. 팟빵 구독자 60분 문턱에서 또 한 분 줄었습니다. 57분. 네, 이게 줄기도 하네요. 네, 58분까지 갔었는데, 네, 9자를 못 찍네요. 네. 아니, 그 애써 구독 누르셨을 텐데, 그걸 또 왜 굳이 또 빼시는 이유는 뭔지, 네. 이왕이면, 구독 옆에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참, 정직하신 분들, 네, 자유당, 네. 알았어요. 네, 자유당 열심히 깔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커피숍, 네, 스타벅스 같은 데 앉아가지고, 노트북 열고, 빨간 바탕에, 네, 궁서체, 백송, 고딕 A 뭐 이런 거 말이죠. 검정글씨, 노동신문, 네, 그거 보고 있어 봐요. 네, 간첩이라고 신고 들어가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무실이야요. 저희 매체 환경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깔게요. 자유당, 네, 자유당 망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죠. 네, 쭉 그렇게 가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요. 네. 유튜브, 팟빵, 페이스북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네. 유튜브에 대충 한 3,000분 정도 계시고요. 팟빵에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쪽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네. 유튜브나 팟빵 아무데나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부 다 보니까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네, 줄여서 민소라고 하지요. 오늘 민소.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네, 어제요, 그, 가수 민서라고 있어요. 민서. 프로듀스 101 출신인데, 윤종신의 존니, 답가죠. 조화를 부른, 네, 실력파 신인. 자꾸 민소로 읽혀서 말이에요. 이름이 민서예요, 민서. MINSEO인데, 네, 민소, 네. 네. 인사 왔길래 참 한참 수다 떨다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셌죠? 네.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민중의 소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려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이리 될 줄 알았나요? 자유당이 저렇게 될 줄 알았나요? 선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네. 계속 뉴스만 던져드리고 있어요. 네. 청와대 소식 전해드리고, 주로 정치 이야기. 제가 연애팀인데요. 갑자기 정치부로 급소환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뭐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뭐 그 짬이 그 짬인데요. 네.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요즘 연애 쪽으로요. 감이 확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출입처가 필요한 건데, 저희 팔로우 한다고 해요. 기자들 말로. 네. 사건 팔로우. 사건팀은 사건을 막는다고 하죠. 뭐 이거 막아라 저거 막아라. 뭐 저희들끼리 쓰는 은어인데요. 저는 졸지에 네, 문바가 돼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막 뒤져보고요. 네. 누가 보면 또 통일부 출입 기자인 줄, 네. 누가 보면 또 정치부 기자인 줄, 네. 연예팀 주제에 말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통일부가 북측 기조 발언에서 민감한 문제는 브리핑에서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이요,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하거든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노동신문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봅니다. 뭘 빠뜨리나 해서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없네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숨겨진다고 숨겨지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오프닝이 긴가요? 네. 하소연 하다가, 네. 구독, 좋아요, 구독. 네. 무슨 말만 하다 막히면 구독 하겠습니다. 구독. 네. 일일 일가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주저리. 오늘따라 말이 많은 오늘 민소.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소.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네. 팟빵에 계신 분입니다. HE108, 네. 108번뇌를 끌어안고 사시는 분이시죠. 아미타불, 네. HJHEE108 쓰시는, 분이요.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문프 말씀은 구구절절 옳다는
지지자로서 마음이 묵직해지네요. 라고 팟빵해요. 사실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다 못 듣잖아요. 뉴스에서 잠깐 자료로 기자들 브리핑하면서 요점만 간단히. 그런데 이게 풀버전을 들으면 뭐랄까요? 그 생동감? 생생함? 뉘앙스? 어감? 의지?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좀 더 깊게 전달된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전해드려 봤어요. 아마 나중에는 귀찮아서 스킵하실 텐데요.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중계하고 모두 발언이 녹화되어 올라오는, 사실 저는 매우 생소한 풍경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풀버전은 처음이에요. 유튜브로 가볼게요. 53화죠. 군기 잡는 총리. 아이디 달밤님인데요. 우리 총리의 이게 뭐죠? 우리 총리의 아이 참, 유튜브 잠깐 가볼게요. 이게 뭔가요? 제가 잘못 썼어요, 원고를. 우리 총리의 푹겸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뭘까요? 우리 총리의 푹겸. 푹겸? 귀엽다는 뜻인가요? 네. 아이, 컴퓨터는 또 왜 이렇게 느려. 에휴, 참.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땡땡땡. 또 한글로 안 나오네요. youtube.com. 원래는 이게 끊고 다시 녹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아서요. 네, 안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민소 53화. 컴퓨터 느려가지고 말이에요. 민중의 소리로 가보고요. 민중의 소리 연관 검색어로 이완배가 뜹니다. 네, 우리 완배형님 소주 한잔 먹을 때 됐는데. 아이고, 이거 뭔 소리입니까? 동영상 어디 갔습니까? 오늘 민소 53화. 예, 보겠습니다. 이런 오타가 아니군요. 오타가 아니고,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오타가 아니고요. 이걸 왜 이걸 왜 저런 품격이요, 품격. 제가요 푹겸이라고 썼어요. 푹겸. 그래서 이게 폭풍 귀염의 약자인가? 그랬네요. 네. 아이디 달밤님입니다. 네, 유튜브에요. 우리 총리의 품격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푹격이라고요. 푹격. 폭풍 귀여움 약자인가? 네. 순간, 네. 당황했습니다. 이런. 에휴, 참. 이게 순간의 오타는, 그냥 시간을 날로 까먹네요. 네. 우리 총리의 품격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김주형님, 최강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죠? 최강의 투톱. 박근혜 황교안 투톱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개짜증이 납니다. 우리 당굴손님이죠. 제이님. 네. 축구 얘기의 댓글을. 이기고 지는 것은 흔한 일인데 울기까지야.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석훈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꽁큐님. 네. 제가 20대 시절에는 저승사자, 석가 이런 닉네임을 썼는데요. 요즘은 참 굉장히 다채로워졌어요. 네. 정꽁큐님. 네. 목소리 좋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분은 한무이 없이 하시는 것 같죠? 대의완성 그날. 아이디가 말이죠. 무려, 네. 자유당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네. 따옴표. 자유당 적출의 그날을 기다리며. 네, 살벌합니다. 네. 투쟁으로 인사드려야죠. 이런 분들께는. 투쟁! 이렇게, 네. 또, 이니연이 파이어. 네. 네. 화이팅. 네. 모두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라이브도 쏘고, 채팅도 실시간으로 쏘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3분기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마 라이브를 쏘면 덕질하러 못 다닐 것 같은데요. 네, 연예팀 강제 탈퇴 각이죠. 네, 여러분들 좋으시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설계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오른손 할 때 옳은소리요. 네. 그 자유당 거죠. 네. 자유당 공식 오피셜 옳은소리. 보수파의 목소리. 거짓에 대응하는 옳은소리. 네. 구독자 26,205명. 네.
검색은 오른손 할 때 오른소리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소스를 자주 퍼오는데 6월 18일 두루킹 혼수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영상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일을 안 해요. 패닉인가 봐요. 요즘 말이에요. 1일 일까 해야 되는데 1일 일까 매우 애를 먹고 있어요. 뭘 하질 않아요. 참 뭘 해야 자꾸 깔 텐데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젠장. 네, 팟캐스트니까 힘 좀 빼고 여러분들과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여서요. 네, 매사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색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 자유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하긴 합니다. 의원총회 지금 하고 있죠. 뭘 하겠다 뾰족한 발표가 있지는 않았는데 친박의 좌장격이죠. 서청원 의원님이 탈당하셨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친박,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좀 웃기죠. 정치는 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 녹색당과 노동당, 노선이 있죠. 다 선명하잖아요. 네. 추구하는 바, 나아갈 바, 이런 게, 노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은, 친박, 친이, 네, 친박근혜, 친이명박. 이게 뭡니까? 이게 친박, 친이, 이명박이랑 친하고, 박근혜랑 친하고, 네. 아니면 나쁜 사람 되고. 우리나라는 사람 쫓아가요. 이게 보통 1인 보스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허접한 게, 뭐 이런 개파가 말이에요. 이름도. 동교동계, 상도동계, 무슨 개파가, 네. 또 뭐, 네. 참 촌스러워서, 네. 뭐 1인 보스 정치였으니 그랬던 거죠. 동교동계, 상도동계. 그런데 이게, 친박, 친이, 그게 창피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뭐 한 60년도 안 됐죠. 네. 뭐 그래도 이만큼 온 거는 다 촛불 시민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투펀치, 문재인, 이낙연, 이 대통령 총리 투톱을 보시는 거고요. 네. 친이 친박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이명박도 영창에 가고 박근혜도 영창에 갔는데 아직도 친이 친박이 있어요. 이걸 사실은 딱히 뭘 다르게 부를 뭐 말이 없는 거죠. 네. 뭐 노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친이명박, 친박근혜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망해도 쌉니다. 자유당. 원래부터 뭐 친박이었으니까 뭐 따로 부를 말도 없죠. 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진박도 있었어요. 진박. 네. 진성 박근혜, 진성 친박인가? 예, 그렇게 됐죠. 진박. 이게 뭐, 무슨 아이다, 정말. 네. 아직 해법 못 찾고 있습니다. 자유당. 네. 혼돈이 계속될수록 뭐다? 네. 혼돈이 계속되면 될수록 뭐다? 네. 우리 강산 푸르게.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 이거 좋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자유당의 빨간색을 적출하고 우리 강산 푸르게 공익광고협의회 딱 붙이면 네, 시그널 딱 나오네요. 네. 오늘 민소 일가, 네, 1일 일가 잊지 않으려고 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사람들 자유당만 좋아하고 말이죠. 네. 친일파가 친미파가 됐고요. 네. 독립군 탄압하는 사람들이 친미파가 돼서 통일 세력들 짓밟는 일에 앞장서고 가는 길마다 막았으면 빨갱이 외치대면서 말이죠. 나라를 수익 모델로 삼고 똥별들은 군대를 사유하면서 세금 빼먹기 바쁘고요. 방산비리요. 네. 나 장군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갑자기 자 끝났습니다. 자유당 네. 오늘 내내 의원총회 할 모양이에요. 이게 그림이 있어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들려드리고 할 텐데 말이죠. 이 혼수 김성태 의원께서 혁신안을 들고 나왔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다들 까는 분위기죠.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너무 이러시는 거 아니냐고 볼멘소리고요. 네, 국회 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산적해 있는 현안 따위 걷어치우고 자유당 생존권 투쟁 중입니다. 네. 어제 떡밥에 하나 더 나왔어요. 자유당 김재원. 네. 음주운전을 압력 넣어서 무마시켰다는 역대급 드립.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005년도에 이제 우리 김재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뭐 영향도 못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검사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우리 김지수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일찍인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그 좀 봐주세요. 했더니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가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갖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처벌 내더라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이야기 좀 하소. 우리 다 음주운전 안 한 분 하면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시는 거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낍니까? 이마 일 좀 똑바로 시키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탈작을 갖고는 한이 없어요. 나도 고향 사람 묻어주고 참 이끌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가 우리 훌륭한 군수 후보 이번에 만들고 그래가 당선시키가 일 좀 잘하도록 그래가 저거 좀 같이 일 좀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성과도 좀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주실랍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마치 이만큼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만하고 일 갈락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밀어주시오. 오디오가 좀 안 좋습니다. 김재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2005년도에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요. 우리 김주수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전화를 했더니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디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선배인데 그 좀 봐주소라고 하자 그 검사는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계 때리고 봐줄게요라고 말했다고요. 네. 이게 자랑입니까? 뭐 이런 또 그렇습니다. 이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가지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도 내더라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말하소. 다 음주운전,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시대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겁니까? 아니면 일 똑바로 시킬랍니까? 네. 이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자유당 의원, 네. 검사 출신이에요, 이 양반. 네. 자유당 경북 국회의원이죠. 박근혜 때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에요. 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지금 연루되어 있고요. 네. 좀 어려울까요?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 2년 남았어요. 경북 힘내주세요. 경북 민주시민 여러분. 정말 당선 낙선만 시켜주시면 네, 노래라도 불러드릴게요. 힘내라 경북. 네, 힘 좀 내주세요. 좀 갑시다. 네. 1일 1가 네.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 네, 경북도 좀 힘내주세요. 오늘 민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 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기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이상입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예요. 맥락을 설명드리면 공수처인데요. 공직자특별수사처.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긴 해요. 노잼이잖아요. 자유당도 아니고. 요즘 애들 말로 핵노잼. 네.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들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잡으러 청와대 한번 갔었습니다. 압수수색하러. 네. 그런데 뭐였어요? 노크만 하고 돌아왔죠. 네. 그렇다니까요. 이 법무장관 임명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죠. 검찰총장. 네.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면 법무장관이 대통령 깔 수 있어요? 못 가죠. 대통령 친인척을 검찰이 깔 수 있나요? 못 가요. 좀 내려와 볼게요. 검찰이요. 유명하죠? 떡검, 새검, 떡값검사. 성상납받는 섹스검사. 떡검, 새검. 검찰이 썩는 이유가 있죠. 견제되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을 수사하지 못해요. 맨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지긋지긋합니다.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PDF와 HWP 문서를 던져놓고 대통령이 출국했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고 가시지 말이에요.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 벌써 긴가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죠. 사실 이것도 촛불시민 때문입니다. 검찰도 촛불시민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봐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못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시죠?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네, 이런 발언들이요. 실제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원, 홍준표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수사권 조정이 나가리가 됐지요. 제가 경찰청 출입할 때도요. 술 한잔 마시면 그랬어요. 경찰도 국회의원 많이 나가야 된다고. 권력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검찰들은 그래요. 야당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 5년만 참자. 5년만 기다려라. 그래요. 네. 5년.
5년만 참자. 네. 권력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경찰에 1차 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이 쪼개진다는 말이죠. 발표문, 각종 자료들 보면요. 네. 검찰을 달래는 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찰에게 일단 칼자루가 생겼습니다. 검찰 독점이 사라진 거죠. 일단 떡검, 새검 견제가 돼요. 네. 뭔가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경찰은 오늘 잔칫날이고요.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고 서로 한번 크게 붙게 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와대나 민정이 나서면 되지요. 이제 공직자 특별수사처를 만들면, 세우면, 네. 어쨌든요, 뭐든, 네. 세우면이 좀, 약간, 말이 고급진가요? 네. 공직자 특별수사처를 세우면 됩니다. 청와대를 사정할 수 있는 권력, 네. 공직자 특별수사처. 뭔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빨간 것들 싹 지우고요. 네, 2년 동안 칼 한번 싹싹 갈아보게요. 네, 제가 매일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산 푸르게. 오늘 민소.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빵빵 옹준표. 그때가 떡검 검사 때인지 새검 검사 때인지 모르겠는데 홍 반장이 불러서 방에 갔었어요. 홍 반장 방에요. 홍 반장은 홍준표 별명입니다. 국회에서 왜인진 모르겠으나 다들 그냥 홍 반장 그랬어요. 홍 반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네, 쭉 읽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일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자정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검찰에 도덕 선생님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뽀록 네, 뽀록 홍 반장. 좀만 거시기 하면 뽀록 합니다. 그때도 뽀록 하고 넘어갔어요. 뽀록. 그때 새검 떡검 때 나왔던 그 시점, 그때가 아마 공직자 특별수사처 얘기가 나왔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 반장님 검찰 출신입니다. 죽자 싫겠다 하겠죠. 기득권이 그런 거죠. 줬다 뺏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홍 반장님 오늘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 당선돼가지고요. 휴업 신고를 냈었는데 홍 반장님, 홍 변호사님 이명박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 휴업 중단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하긴 홍 반장님이 변호사를 하면 그것도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민소. 오늘 자유당 계속 까야죠. 또 깝니다. 북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을 대서특필하고 있고요. 자유당 뭐가 올라오나 봤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네, 우리 사설을 퍼가가지고 말이에요. 날로 먹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작권은 어디서 퍼왔는지 친절히 밝히는 패기. 우리한테 관심 좀 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괜히 말이죠. 괜히 오해 사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수위 낮은 글들을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커피 마시다가 노트북 술이 막힐 뻔했지 뭡니까? 사실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네, 제발 민중의 소리 관심 꺼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요, 민중의 소리는 고유명사라서 띄어 쓰시면 안 됩니다. 붙여 써주세요. 네. 깜짝 놀랐지 뭡니까? 제가 방송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사설 아닌가 싶은데, 네, 굳이 올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이요. 우리 사설은요, 냉정과 분단에 기생해온 정치 세력을 퇴출시키자인데요. 제목을 냉전과 분단에 기생해온 정치 세력을 퇴출시키자. 깜짝 놀랐지 뭡니까? 지난 13일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에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대결 적폐 세력들을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이죠. 네, 이렇게 네, 붙여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경 꺼주세요. 이거를 긴 글 아니니까요. 소개해 올리죠. 네. 물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 글을 북의 어법으로 고쳐서 올리셨어요. 조미의 새로운 관계는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적 환경의 변동은 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고 우리 내부의 역동성은 세계적인 물결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16년 말의 촛불혁명은 대결과 분단을 추구해온 보수 정권의 교체를 만들었고 촛불 민심을 대변한 채 새 정권이 출범했다. 이게 보니까 북은 사이시옷이 없네요. 촛불 민심이라고 합니다. 우린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 이런 것도 다르네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마지막 냉전의 해체는 이 사회에서 냉전과 분단에 기생해온 세력의 발밑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냉전적 정치 세력은 냉전이죠. 네, 냉전적 정치 세력은 한마디로 혼란에 처해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위장 평화 공세라고 막말을 퍼부었지만 막상 자신들이 성역처럼 여겨왔던 미국이 북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 궁색한 입을 닫았다. 이들은 안보를 중시한다고 떠들어왔다. 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결국 평화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없이 안보를 내세운다는 건 전쟁의 위기를 과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내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내내 기승을 떨었던 종북 공세가 그렇고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구를 활용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가 그렇다. 이들에겐 진정한 안보도 평화도 안중에 없고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미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태도도 문제다. 이들은 새롭게 도래한 평화 국면에 미국의 매파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걸핏하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이 때문에 최대의 안보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선동했다. 이런 모든 주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이번 이런 모든 주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이번에 조미순회 회담 간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파산했다. 왜 이렇게 쉽죠? 네. 하지만 모든 낡은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현 정권에 대한 색깔론을 펼치다가 색깔론이라고 쓰네요. 색깔이 아니고 색깔론을 펼치다가 이것이 먹히지 않자 민생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그저 모든 어려움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니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에 기대고 어떤 곳에서는 기득권 토호 진영을 귀 앞에 맞서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잔명이 유지되는 한 또다시 기회를 보아 반동의 물결을 일으키려 들 것이다. 민생을 앞세우건 지역주의의 뒤에 숨건 이들의 본질은 냉전과 분단에 기생해온 적폐 세력이라는 데 있다. 국민의힘으로 이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킬 때다. 민중의 소리 띄어쓰지 말아주세요. 붙여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관심 좀 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괜한 오해 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민소 쇼리 전해드립니다. 정혜림 아나운서 인기 폭발 쇼리. 저희 민중의 소리 팀워크 죽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무려 자유한국당 또 이름 바꿔입니다. 네,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려요. 네. 지방선거 완패한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꾼답니다. 점 찍고 대변신하는 막장 드라마급의 익숙한 설정. 보수정당의 당명 변천사와 그 비밀을 슈티가 정리해드립니다. 100년도 넘은 유명한 보수정당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유당, 미국의 공화당. 우리나라에도 이 이름은 존재했죠.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1951년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은 60년 4.19 혁명까지 여당이었습니다. 박정희가 63년에 만든 공화당도 79년 11.6 사건까지 계속 여당이었죠. 둘이 합쳐 무려 26년. 이 긴 시간 동안 한국 보수정당은 뿌리를 내립니다. 박정희에 이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기존 정당을 다 해산시킨 뒤 민정당 깃발을 올립니다. 물론 공화당의 멤버들이 고스란히 흡수됐죠. 이 민정당이 한국 보수정당의 줄기가 됩니다. 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은 참패합니다. 299석 중 겨우 125석.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대선도 위험하다 느낀 민정당은 1990년에 야당과 손을 잡습니다. 통일민주당, 공화당과 합치면서 무려 218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당 합당. 이때 당명은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통일민주당 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 결정을 하려는 의장을 향해 이 있습니다! 라며 손을 들고 항의를 합니다. 한국 정치사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는데요. 결국 그는 민자당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진 플러스 알파였다면 이제부턴 당명 바꾸기 스킬이 본격 시전됩니다.
민자당은 95년에 신한국당으로 변신하는데요. 말 그대로 간판만 바꾼 겁니다. 왜냐?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죠. 95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구속이 됩니다. 내란 관련자들 모두 민자당의 중심 세력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독재 이미지를 세탁해서 개혁 이미지로 가고 싶어졌죠. 결론은 간판 바꿔달기,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간판 바꾸고 치른 첫 선거는 96년 총선, 139석을 얻었습니다. 과반을 못했네요. 더 중요한 건 수도권에서 선전했는데 영남에서 참패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표심을 얻은 전두환 노태우 구속이 영남에서는 배신행위로 느껴진 거죠. 영남 지역에 떠난 마음은 김종필 자민련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공식, 그렇습니다. 신한국당은 자민련과 무소속을 끌어들여 과반으로 만듭니다. 간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과반된 기념일까요? 그의 말 역사적인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게 합니다. 여론은 악화되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97년에 대선이 있네요. 이럴 땐 또 뭐다? 합당 또는 간판 바꾸기. 신한국당은 둘 다 해냅니다. 민주당과 합당해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유명한 한나라당. 그러나 아쉽게 간판 바꾸기는 실패합니다.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동시에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변신이 필요한 상황은 또 찾아옵니다. 한나라당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있죠. 바로 차떼기. 2002년 대선에서 수백억 원의 대선 자금을 차떼기한 사실이 2003년에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발빠르게 당사 건물을 팔고 여의도 공터에 천막 당사를 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이었죠. 이 중심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바꿨냐고요? 아니요. 이때는 당 로고만 바꿨습니다. 점 하나 딱 찍었을 뿐인데 딴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는 2004년 총선에서 121석을 얻습니다. 와우, 바짝 엎드리고 이미지만 바꿨더니 승리한다는 공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한나라당은 승승장구를 하고 급기야 2007년에 정권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말기 또다시 여론은 악화됐고 총선은 다가왔습니다. 승리 공식에 따라 간판을 또 바꿔다는데요. 홍보 전문가까지 영입해 새로 만든 당명은 새누리당. 모든 걸 새롭게 하겠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공식 적중. 152석 단독 과반 확보라는 엄청난 반전. 내친 김에 대선까지도 승리해버립니다. 지금은 503호라 불리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죠. 당연하게도 정권 말기 위기에 봉착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진 거죠. 계속 덩치를 키워왔던 보수정당이 이제 쪼개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 대선이 예정되는데요. 정통 보수정당임을 알리면서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최초의 보수정당의 이름과 완소단어 한국을 합쳤더니 짜잔! 자유한국당. 한국에서 한나라로 누리를 거쳐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꿔봤자 제자리? 그래서일까요?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걸 어쩌나? 지방선거에선 완전 폭망 수준인데요. 그래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간판 바꾸기 신고. 그런데 그 공식 지난번에 성립 불가 판정받지 않았던가요? 어찌됐건 네이밍의 신세계를 또다시 열 수 있을지 관심이 가긴 합니다. 우리 기대해보아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요. 피곤해서 그런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6층에요.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들어왔는데, 네, 추워요. 네, 이게 문명이라는 게 참 자리마다 풍향이 다르니까 감기 안 걸리려면, 네, 긴팔 좀 가져다 놔야 되겠어요. 제품 선전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손바닥만한 전기 자극 치료기 있는데요, 안마기. 요거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해요. 제가 무릎 아프다고 징징징 됐었잖아요. 네. 전기 자극을 꾸준히 줬더니 좀 뭐랄까 좀 단단해진 느낌이 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요. 아프지 마시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발 건강할 때 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두산, 금강산, 평양 가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시간 진행해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더 재미있는 소식 들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민소